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투기 개발에만 8조 6천억 원, 120대 생산에 10조 원이 투입되는 18조 6천억 원짜리 초대형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24에서 26일 사흘에 걸쳐 KF-X 사업에 대한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갖고 어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시험용 전투기 제작에 들어간다. 2016년 1월 개발 착수한 지 3년 9개월 만이다. KF-X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류광수 KF-X 사업본부장은 KF-X 개발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면 12,000장 가운데 9,300장을 완성했다며 전투기 핵심 장치와 구조를 포함해 상세 설계 78%를 마쳤다고 말했다. KF-X는 곧 퇴역할 F-4와 F-5 전투기 대체용이다. F-16 이상 성능을 가진 쌍발 엔진 전투기다. 이 전투기가 2026년부터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한다. 개발 목표는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인 F-35보다 낮은 4.5세대지만 실제론 성능이 기대 이상이고 이미 반쯤 스텔스다. 개발기관이 KF-X의 스텔스 기능 공개를 꺼리는데 레이더의 0.5제곱미터 크기 정도의 비행물체로 보인다고 한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해군 FA-18F와 프랑스 라팔은 레이더의 1제곱미터 크기로 F-15는 25제곱미터, 스텔스인 F-35는 0.005제곱미터로 보인다. 카이는 이를 위해 KF-X의 동체 구조를 F-22와 유사한 스텔스 모양으로 설계했다. 대부분 센서는 기체 안에 넣었고 동체 아래 중앙에 장착하는 4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반쯤 매립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두었다. 카이는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앞으로 KF-X의 스텔스 기능을 개량하면 F-1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는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한다. 전 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예감하고 있다.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E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와 F-15K가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KF-X 사업단장은 프랑스 라팔이나 미국 F-35 등은 개발 당시만 해도 새로운 기술이어서 엄청난 비용에 난관도 많았다면서 KF-X는 선진국 기술과 개발 과정을 참고해 개발에 유리했다고 말했다. KF-X는 처음부터 수출을 고려, 핵심 장치를 비롯해 65%를 국산화했다고 한다. 생산 단가는 대당 800억 원인데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내려갈 수도 있다. 전투기와 핵심 부품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 KF-X 사업을 완료하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국산화 기회도 열린다. 동체 개발을 맡은 카이 이히로 상무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KF-X는 착수부터 수없는 고비를 넘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약속한 이후 13년 이상 허비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만 5차례 했지만 천문학적 예산과 첨단기술 장애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2015년엔 F-35 도입 대가로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25개 기술 가운데 다기능 위상 대열 레이더 등 4가지를 미 정부가 거부하기도 했다. 그때 KF-X 사업은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실제 개발 과정은 첩첩산 중이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해쟁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AESA 레이더 외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0 화력계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10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돼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E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익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 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ESA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공개한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이다. 2026년까지 3,658억 원을 투입하는 AESA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간다. 2023년부턴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FX 동체 개발과 체계 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 본부장은 ADD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F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FX 목표 중량이 1ton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2에서 3만 개다. 현재 카이 4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F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FX의 스텔스화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재개된다. 카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KFX 사업은 2002년 11월 소요가 결정됐고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탐색 개발이 진행됐다. 이때 카이에서 30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후 약 3년의 기간을 지나 2016년부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됐다.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 항공기 형상과 내부 구조를 확정했다. 현재 시제기를 제작하고 있다. 항공기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개발 일정 지연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는 KFX에 예정된 일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 자체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KF-X 개발을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과 구조물, 기계장치, 전자장비 등이 필요하다. 복잡성과 성능 측면에서 극한의 기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한국에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적인 일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발 인력 확보였다. KF-X 개발 착수 시점에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선박 설계 엔지니어들을 다수 채용해 위기를 넘겼다. 내년 시제기가 출고되면 시험평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 필요하지만 그런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항공우주와 같은 산업에서 우수 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의 위치에 있어 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PDR에서 엔진의 공기흡입구 설계와 전투기 내부 배치 설계가 어려웠다. 공기흡입구는 음속의 2배에 가까운 초음속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해야 한다. 총 8회의 풍동시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의 공기흡입구 설계를 완성했다. 아름답지 않은가? 또한 초음속 성능을 위해 항공기 단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항공기 내에 탑재해야 하는 엔진, 착륙장치, 2차 동력장치, 비행저 액추에이터 등을 배치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CDR 과정에서는 중량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목표 중량 달성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중량 목표를 달성 못해 개발 일정이 18개월이나 지연됐다. KF-X 중량 절감을 위해 포상 제도를 운영했다. 총 75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이를 반영, 결과적으로 960kg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중량 절감 포상 제도는 대부분의 항공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카이도 T-50 개발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면을 기간 내에 완료하는 것도 어려웠다. 도면은 PDR 이후 15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KF-X 도면은 13,700장에 달한다. 그 결과 월간 최대 1,700장의 도면을 완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항전 장비의 국산화 결정으로 KF-X 개발 리스크가 높아졌다. 만약 개발이 지연되면 항공기 개발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는다. 그러나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긍정적인 면도 많다. 첨단 전투기는 항전 장비의 가격 비중이 커 항전 장비 국산화는 전투기 단가를 낮춘다. KF-16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130여 대의 항공전자 성능 개량 사업에 약 2조 원이 소요된다. 현세대 전투기들의 항전 장비 발전 속도와 부품 단종 등을 고려할 때 전투기별 1에서 2회의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가 보편화되고 있다. KF-X가 양산되면 추후 성능 개량 사업에서도 외화 유출이 최소화될 것이다. 현재 4대 항전 장비 개발이 순항하고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체계 개발 기간 시제기 6대와 지상 구조시험체 2대를 제작한다. 또한 우리 공군의 F-4 및 F-5 대체 물량, 인도네시아 공군 소요량을 제작할 예정이며 그 외 추가 물량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이언버드 시험 장비를 통해 실제 항공기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고장 상태를 시험할 수 있다. 또한 극한의 조건을 상정해 실제 비행시험의 위험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KF-X 성능 검증 항목은 요구도 1만 천여 개, 감항인증 기준 750여 개의 매우 방대한 규모다. 시험 장비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설계, 제작했다. T-50 개발 당시와 비교해 국내 기술 역량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확보한 장비 및 노하우는 한국의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한다. 비행시험은 2022년 착수 예정이다. 총 2,000회 이상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 초기 건전성 비행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 적합성 및 군운용 적합성 시험으로 구성된다.
초기 건전성 시험은 안전한 비행 영역에서 각 계통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비행 영역 확장 시험은 비행고도, 속도, 하중 등을 확장해가는 시험이다. 성능 검증은 비행 성능, 비행저, 세부 계통, 항공전자, 고도속도기의 무장 계통 성능 등을 검증한다. 무장적 합성 시험은 무장의 안전 분리 및 무장 정확도를 검증한다. 군운용적 합성은 소요군인 공군이 수행한다. 홍대지 무장 시험은 체계 개발 기간이 끝난 후 별도 프로그램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두 가지 소재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F-22는 스텔스 도료를 기체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칠하는데 선배격인 F-117이나 B-2는 전체의 램을 칠했지만 F-22는 부드러운 곡면 설계를 사용하고 기체 표면에 램을 기체 표면에 장착하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고 관리에 문제가 많은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F-22의 형태를 보면 전투기다운 형태인데 동체에 기본적으로 각 모듈을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정비를 뒤에서 사다리를 오르거나 할 필요가 없도록 기체의 어떤 부분에서도 쉽게 점검창을 열고 접근할 수 있으며 기수부에 있는 대형 항전장비 격실 2개에는 100개가 넘는 항전장비 모듈이 수랭식 셰시에 수납되어 있고 각 모듈은 고장 난 모듈을 그대로 빼고 새 모듈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F-22는 전방동체가 기수 끝까지 이어지는 날개 동체 혼합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전방동체가 기수와 날개 앞부분에 있는 수동 능동 안테나를 포함한 다양한 컨포멀 센서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이 내장 센서들은 표적이 발산하는 전차를 18GHz의 주파수까지 수집하여 표적에 도달하는 시간과 도래강육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센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신호를 분석하여 표적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고 여기에 AN/APG-77, AESA 레이더가 수집하는 데이터와 합해지면 F-22A의 조종사는 목표 및 위협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체의 가장자리의 각은 모두 날개 전연과 후연에 정렬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를 줄임으로써 스텔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동체에는 측면에 2개, 중앙에 1개, 모두 3개의 동합 무장격실이 있습니다. F-22A 랩터의 전방동체는 알루미늄과 복합물질고 만들어졌으며 앞쪽에 레이더 격벽과 조종석, 앞바퀴 칸, F-1 연료탱크로 구성되며 와이어링 하니스 7과 조종계기, 항전장비 수납대, 캐노피 마운트 팔을 포함한 3,000개가 넘는 부속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5.1m, 폭 1.76m, 무게는 771kg입니다. 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지는 전방동체는 2개의 세로대와 2개의 지지대로 연결되며 복합 소재로 만든 지지대는 F-22의 기수부, 흡기구, 주날개의 항공역학에 맞게 부드러운 형태로 연결되며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1m의 세로대는 조종석의 창문턱이 되며 그 위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캐노피는 투명판 2개를 적층해 놓은 것으로 시에라신 실마사에서 모놀리식 폴리카보네이트구로 가공하였고 덮개를 지탱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은 8개의 잠금 장치로 잠그며 조종석 사다리는 조종사가 스스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동체의 25%는 전자 빈용접을 한 티타늄 붐으로 구성되며 티타늄 붐의 무게는 294kg이며 이것을 사용하면서 연결 장비가 필요 없게 되었고 해당 부분의 중량은 75%나 줄이고 엔진 격실 점검창은 티타늄 허니콤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방동체 다음은 중앙동체인데 이 부분은 F-22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부분이며 3개의 모듈로 조립해서 만들며 35%의 알루미늄, 23.5%의 복합 소재, 35%의 티타늄으로 구성되는데 4개의 티타늄 벌크헤드 중 하나가 역사상 현존하는 항공기들에 쓰이는 티타늄 단일 구조로는 가장 큽니다. 중앙동체는 길이 5.1m,
폭은 4.5m에 높이는 1.8m이며 무게는 3.85톤이나 되는데 유압, 전기, 보조 출력, 연료 개통 등 랩터의 모든 시스템들이 중앙동체를 거치는데 3개의 연료 탱크와 4개의 내부 무장격실, 6면장 20mm 발칸포, 보조 출력 장치가 모두 중앙동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방동체는 전방, 중앙동체를 제작한 록히드마틴사가 아닌 보잉사가 제작을 담당하며 F-119PW10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환경제어 장치, 유압, 전기, 연료, 엔진 시스템에 부가 장비를 탑재하며 후방동체는 장시간의 초음속 비행과 고중력 기동이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었고 길이는 5.7m, 폭은 3.6m, 무게는 2.26톤이며 티타늄 67%, 알루미늄 22%, 복합 소재 11%로 구성됩니다. 주날개는 전연 후퇴각은 48도, 후연 전진각은 17도의 사다리꼴 모양이며 F-22의 날개 면적은 78.04제곱미터로 설계하여 적은 인력 하중을 확보하면서 F-22의 받음각 60도로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날개 전연은 전체적으로 플랩이 설치되고 후연에는 작은 보조날개와 플랩이 있으며 수평 꼬리 날개는 주날개와 일부가 겹치도록 배치되어 있고 수직꼬리 날개는 28도 기울어져 있어서 기동성이 향상됩니다. F-22의 레이더와 광학 장비가 포함한 센서, 통신 장비, 전자전 대응 장비 등의 항전 장비들